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6번째 시간입니다. 그쵸? 뭔가 짧은 것 같은데도 뭔가 긴 것 같고, 그죠? 드디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정말 시험을 앞뒀을 때 내가 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가면 좋은 게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꼭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기억하셔서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 기본 중에 상기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답이 아닌 문제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가주시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6번째 시간 접속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속사 파트는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뭐 접속사 뭐 있나 싶어 하는데, 그죠? 접속사에는 뭐가 그렇게 있는가 라고 한다면, 자, 먼저 우리가 접속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각각 그 4가지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우리는 형용사절은 따로 뺄 겁니다. 형용사절은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우는 것은, 자, 먼저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제가 다뤘었는데요. 상관 접속사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등위 접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and든, but이든, or이든 여기 오는 A와 B는 어때야 된다? 구성이 같아야 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을 들어볼 겁니다. 예문에는요. 네, 이제 예문을 이제 같이 볼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옳은지 그른지가 나왔다고 했을 때 뭐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이죠? 그쵸? 일단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야겠죠. 주어 동사를. 그죠?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그쵸? 동사까지.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가 가로치고 the lack of oxygen, 얘가 주어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would make, 얘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them하고 누가 나왔습니까? these가 나왔죠. 명사가 나왔고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these 어지럽게 만들 거래요. and가 그 다음에 나온 거죠. 하고 누가 나왔냐면 perhaps, 얘는 뭐예요? 부사예요. 얘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얘는 삽입구인 거죠. 컴마 있죠? 삽입구예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닌 깍두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온 거죠. unconsciously. 얘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옥시전의 부족, 산소의 부족은 공기에서 만들 겁니다. 그들이 어지럽고 아마도 무의식의 상태로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와야 돼요? 부사가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많이 틀리냐면요. 차라리 그냥 dizzy and unconsciously 이러면 뭐야? 형용사랑 부사가 어떻게 연결돼? 땡! 이러는데 여기에 밑줄 쳐져 있고 perhaps만 띡 이렇게 있으면 뭐지? 맞나봐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and가 있는 상황에서라면 이 뒤에 전체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부사구니까 바로 치고 그다음 얘는 얘랑 얘가 이어져서 and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등위 접속사는 앞과 뒤, 특히 B를 파악하신 다음에 얘가 부사면 얘도 부사, 동사면 얘도 동사, 형용사면 얘도 형용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등위 접속사에서는 얘가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얘는 등위 접속사에서 제가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명사절이 있죠. 자, 명사절에서는 우리가 한번 대표적인 명사절들을 한번 봐볼게요. 뭐가 있냐면 대시 있을 거고요. if나 whether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절이 있을 거예요. 이 의문사절 안에는 의문 대명사가 있을 거고요. 의문 형용사가 있을 거고요. 의문 부사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때 that은 누구랑 많이 비교해서 나오냐면 관계대명사 대신지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what이랑 많이 비교를 하죠. what. 관계대명사 that과 what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특징 볼게요. 접속사, 명사절로 쓰이는 that,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는 완전하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는 불완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at은 당연히 얘는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뒤에가 불완전해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what은요 당연히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 또 의문사 what도 따로 봐야겠죠. 근데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문법적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단지 의미적으로만 얘는 뭐뭐 하는 것, 얘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인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if나 whether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의문사.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의문형용사는 뭐 어떤 플러스 명사로 나와서 이제 형용사로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which나 what이나 뭐 whose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의문 대명사는 문장에서 이 단어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하게 되겠죠? 부사에는 뭐 있습니까? 뭐 when, where, why, how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의문사가 문장에서 쓰였을 때 얘는 어순이 어떻게 된다? 그쵸,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띠게 된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 거. 만약 의문 대명사가 주어 역할 할 때는 그냥 의문사 플러스 동사가 오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해석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how. 자, how는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된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간접 의문 어순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때는 저 얼마나예요. 근데 how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왔어요. 얘는 어떻게입니다. 전 이거 전부 다 의문문 어순으로 쓴 게 아니고 간접 의문 어순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제 예문을 이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보면요. 먼저 다 또 주어 동사 찾으면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접속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대신 나왔죠? 지금 대신 나왔다는 건 지금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접속사라는 거 알 것이고 그 말은 뒤에가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그렇죠. 완전해야죠. 비동사 뒤에 대신 나와 있으면 얘는 보호로 쓰였다는 것이고 명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완벽해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filled. 동사입니다. 그죠? 뭔가 불을 지피다. 막 이런 의미예요. 불이요? 그냥 불을 지피는 그게 아니라 뭔가 뭐 화력을 내게 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언쟁을 뭐 불을 지피게 하든 뭐 화력을 지피든 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fill이에요. later event. 그 다음 사건에 주어가 없어요. 그죠? 또 날씨가 나중에 이와 같은 계몽이나 혹은 인더스트리 에볼루션 같은 것들을 불을 지폈다 해석하지 뭐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사절 that 같은 것들 잘 처리하는 게 좋은 거죠. 여기는 뭐가 오면 좋겠어요? what 같은 게 오면 좋겠죠. 오히려 그죠? 선행사 포함하고 있는 what 같은 거요. 그죠? 그래야 말이 맞는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명사를 봤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뭘 보면 좋냐면 바로 부사절을 보면 좋죠. 그죠? 부사절. 부사절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 얘랑 전치사 두 개 물어보는 걸 정말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although랑 뭐 despite랑 그죠? because랑 because of랑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for all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치사로 쓰였는데 여러분들이 접속사로 헷갈려하는 것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뒤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구별해요? 얘네 둘은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거고요. 전치사는 명사가 오겠죠. 백날천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세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쵸.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이걸 보고 선생님 여기 주어 동사 이러시면 안 돼요. 얘는 뭡니까? 관계대명사예요. 꾸며주고 있고 결국에는 얘가 주인공이 되겠죠. 즉 목적어밖에 없기 때문에 명사죠? despite가 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그는 여전히 나를 믿어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뒤에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괄호 칠 줄 아셔야 되고 얘가 여기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얘는 명사만 받는 despite 전치사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접속사에서는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핵심들만 지금 한번 정리를 해서 추린 거니까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뒤에 정리해 놓은 접속사들 파트까지는 잘 외워주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드디어 마지막 시간, 저 7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